전화기를 발명한 것으로 가장 잘 알려진 스코틀랜드 태생의 발명가 알렉산더 그레이엄 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벨은 과학자 그리고 엔지니어였습니다. 그는 1847년 3월 3일 스코틀랜드 에든버러에서 태어났고 후에 미국으로 귀화했습니다. 원래 이름은 알렉산더 벨이었지만 가족과 친하게 지냈던 알렉산더 그레이엄이라는 사람을 존경하여 자기 이름에 그레이엄을 더 많이 썼다고 한다. 영국 왕립 고등학교를 졸업 후 런던에서 발음에 관한 연구를 하고 대학교 졸업 후에 발성법 교사로 있다가 교육자인 아버지를 도와 청각 장애인의 발음 교정에 종사하였다. 런던 대학교에서 생리해부학 강의를 들은 후 캐나다를 거쳐 미국의 보스턴에 가서 청각 장애인 학교를 세우고 보스턴 대학교의 발성학 교수가 되었다. 그가 음성의 연구에서 정기적인 원거리 통화법을 고안하였다고 알려져 있었으나 이것은 잘못된 것으로서 1837년에 이미 전화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은 제시되어 있었다. 그 후 계속 청각 장애인과 발성 문제 추궁기, 광선 전화 등의 연구를 하고 만년에는 항공기의 연구에 전념하였다. 1880년에는 과학 전문지인 사이언스를 창간하였다. 많은 사람들은 그를 청각 장애인의 아버지로 불렀다. 그러나 벨은 우생학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이 별명은 반어적이다. 영국의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에서 음성학 학사를 받았으며 훗날 이곳에서 강의를 하였다. 벨은 어렸을 때부터 말과 의사소통에 관심이 있었고 이 분야에서의 그의 일은 언어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 가시적인 말의 시스템을 개발한 그의 아버지 알렉산더 멜빌 벨과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말과 소리에 대한 이러한 초기의 노출은 나중에 벨의 발명품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1876년 벨은 그가 전화기라고 부르는 장치를 사용하여 먼 거리를 통해 최초의 이해할 수 있는 연설을 성공적으로 전송했습니다. 그 당시 그의 유명한 말은 왓슨 씨 이리 오십시오. 당신을 보고 싶어요. 이것은 통신 기술의 중대한 발전을 의미했고 현대 전화 시스템의 발전을 위한 기초를 닦았습니다. 벨의 공헌은 전화를 넘어 확장되었습니다. 그는 또한 항공학, 수중이, 광통신과 같은 분야에서 상당한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주로 청각 장애인의 선생님이라고 생각했고 청각 장애인들의 의사소통을 돕기 위한 다양한 장치와 기술을 개발하면서 청각 장애인 커뮤니티와 광범위하게 일했습니다. 그의 일생 동안 벨은 그의 발명품과 과학적인 공헌으로 수많은 상과 명예를 받았습니다. 그는 1885년에 미국 전화 및 전신 회사 AT&T를 공동 설립했고 이 회사는 미국에서 가장 큰 통신 회사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발명가이자 과학자로서 알렉산더 그레이엄 벨의 유산은 심오합니다. 그의 전화기 발명은 장거리에 걸쳐 사람들을 연결하고 미래의 기술 발전을 위한 길을 열어주면서 의사소통의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그는 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는 발명가 중 한 명으로 널리 여겨집니다. 초기 삶과 교육 알렉산더 그레이엄 벨은 스코틀랜드 에든버러에서 말과 의사소통에 강한 관심을 가진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 알렉산더 멜빌 벨은 유명한 연설 선생님이었고 그의 어머니 엘리자 그레이스 시몬즈 벨은 귀머거리였습니다. 벨의 어머니의 청각 장애는 그의 삶에 큰 영향을 미쳤고 그의 직업 선택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청각 장애인 교육의 경력 벨은 청각 장애인들의 선생님으로 그의 경력을 시작했고 그의 아버지와 함께 일했습니다. 그는 언어의 소리를 표현하기 위해 기호를 사용하는 가시적 언어라고 불리는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청각 장애인들이 말소리를 더 잘 이해하고 생산하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전화 발명 벨의 가장 유명한 발명품은 전화였습니다. 그는 1876년 3월 7일 전화기에 대한 특허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벨의 발명품은 법적인 도전과 논란에 직면했습니다. 몇몇 발명가들, 특히 엘리셔 그레이도 유사한 장치를 개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궁극적으로 벨의 특허는 유지되었고 그는 전화기의 발명가로 널리 인정받고 있습니다. 벨 전화회사 1877년 벨은 벨 전화회사를 설립했고 나중에 미국 전화 및 전신 회사 AT&T로 발전했습니다. 벨과 그의 동료들은 전화 기술을 개선하고 확장하고 전화 교환을 설립하고 전화의 사용을 촉진하는 일을 했습니다. 기타 발명품 및 혁신 전화를 넘어 벨은 다양한 분야에 상당한 기여를 했습니다.
그는 빛의 빔으로 소리를 전달하는 초기 장치인 포토폰과 토마스 에디슨의 축음기의 개선된 버전인 그라포폰과 같은 발명품들에 대해 연구했습니다. 그는 또한 항공과 수중익에 대한 실험을 수행하여 그 분야의 발전에 기여했습니다. 인애주의와 유산. 벨은 자선가였고 그의 재산의 상당 부분을 다양한 목적에 바쳤습니다. 그는 교육, 의학 연구, 그리고 청각 장애인들과 함께 일하는 단체들을 지원했습니다. 그가 죽은 후 그의 가족과 지지자들은 청각 장애인들의 권리와 교육을 계속 옹호하는 알렉산더 그레이엄 벨 협회를 설립했습니다. 명예와 인정. 알렉산더 그레이엄 벨은 그의 일생 동안 수많은 명예와 상을 받았습니다. 그는 내셔널 지오그래픽 협회의 창립 멤버 중 한 명이었고 1896년부터 1904년까지 회장을 역임했습니다. 1880년 그는 전화기 개발에 기여한 공로로 안토니오 메우치와 함께 볼타상을 수상했습니다. 알렉산더 그레이엄 벨의 작업은 통신 기술과 사회 전반에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의 전화기 발명은 사람들의 의사소통 방식을 변화시켜 거리를 연결하고 사람들을 더 가깝게 만들었습니다. 그의 끊임없는 혁신의 추구와 청각 장애인 공동체를 돕는 그의 헌신은 과학과 통신 분야에 지속적인 유산을 남겼습니다. 헬렌 켈러와의 협회. 알렉산더 그레이엄 벨은 청각장애인이자 시각장애인이었던 유명한 미국 작가, 정치활동가, 그리고 강연자인 헬렌 켈러의 삶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벨은 켈러의 멘토 역할을 했고 켈러와 그녀의 가족에게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는 또한 켈러의 평생의 동반자이자 강사가 될 앤 설리번 선생님에게 소개했습니다. 금속 검출기 발명. 벨은 금속 탐지기의 초기 버전을 개발했습니다. 1881년 제임스 A 대통령 이후 카필드는 총에 맞았고 벨은 유도 균형이라고 불리는 그가 만든 장치를 사용하여 총알의 위치를 알아내려고 시도했습니다. 비록 그의 노력이 카필드 대통령의 생명을 구하는 데는 성공하지 못했지만 벨의 금속 탐지기는 나중에 정제되어 묻힌 물체의 위치를 찾고 의료 진단을 지원하는 것을 포함한 다양한 응용 분야에 사용되었습니다. 가족 유산. 알렉산더 그레이엄 벨은 발명가와 교육가 집안 출신입니다. 그의 할아버지 알렉산더 벨은 연설가이자 가시적인 연설의 발명가였습니다. 그의 아버지 알렉산더 멜빌 벨은 유명한 연설 선생님이었고 보이는 연설 상징을 만들었습니다. 벨의 아내인 메이블 가디너 허버드도 그의 일에 참여했고 그의 경력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하이드로포일 발명품. 벨은 유체역학에 깊은 관심을 가졌고 수중익 분야에 상당한 기여를 했습니다. 1898년 그는 1919년 세계 해양 속도 기록인 시속 70.86마일, 114.04을 기록한 HD4라고 불리는 수중익선을 설계하고 제작했습니다. 수중익선에 대한 그의 실험과 디자인은 해양 운송의 미래 발전을 위한 기초를 다졌습니다. 포토폰 및 광섬유. 벨은 광선의 소리를 전달하는 장치인 포토폰을 발명했습니다. 그것은 빛의 변화를 소리로 변환하기 위해 일련의 거울과 민감한 수신기를 사용했습니다. 비록 포토폰이 즉각적인 상업적 성공을 거두지는 못했지만 그것은 오늘날 고속 데이터 전송에 널리 사용되는 광섬유 통신의 발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벨의 음성 녹음. 1885년 벨은 왁스 실린더 축음기에 획기적인 실험적인 음성 녹음을 만들었습니다. 녹음된 내용은 그가 내 목소리를 들어라, 알렉산더 그레이엄 벨이라는 문구를 암송하는 것을 포착했습니다. 이 역사적인 녹음은 가장 초기의 음성 녹음 중 하나로 간주되며 벨의 목소리와 음성 패턴을 엿볼 수 있습니다. 유산과 명예. 과학, 통신 그리고 기술에 대한 알렉산더 그레이엄 벨의 공헌은 널리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는 프랑스 레지옹 도네르 훈장, 존 프리츠 메달, 그리고 왕립예술협회의 알베르 메달을 포함한 많은 상을 받았습니다. 그는 또한 2002년 BBC 여론조사에서 100명의 가장 위대한 영국인 중 한 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러한 추가적인 사실들은 다양한 분야에서 그의 영향력과 지식과 혁신에 대한 지속적인 추구를 보여주면서 알렉산더 그레이엄 벨의 발명과 업적의 다양한 범위를 강조합니다. 청각장애인 교육. 청각장애인 커뮤니티와의 벨의 작업은 발명품 이상으로 확장되었습니다.
그는 청각장애인들을 위한 혁신적인 교수법과 자료를 개발했고, 보스턴의 청각장애인 교사들을 위한 학교를 설립했습니다. 벨은 청각장애인들을 위한 교육과 의사소통의 중요성을 강하게 믿었고, 그의 노력은 청각장애인 교육의 발전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유전자 연구. 벨은 유전과 유전에 깊은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는 청각장애 유전에 대한 연구를 수행했고, 그 분야의 초기 개척자들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는 가족들의 청각장애 발생을 연구했고, 유전학과 청각장애 사이의 관계를 조사했습니다. 그의 연구는 인간 유전학 분야의 미래 연구를 위한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항공과의 연관성. 벨은 비행에 매료되었고, 항공의 초기에 상당한 기여를 했습니다. 그는 항공기술 개발에 전념하는 단체인 AEA를 재정적으로 지원했습니다. AEA를 통해 벨은 글렌 커티스와 같은 저명한 비행사들과 함께 일했고, 캐나다에서 통제 비행에서 상당한 발전을 이룬 실버 다트와 같은 항공기를 개발하는 것을 도왔습니다. 지리적 영향. 벨이 스코틀랜드에서 태어나 그의 어린 시절 대부분을 영국에서 보낸 동안 그는 1870년에 캐나다로 이사했습니다. 그가 그의 초기 실험들 중 일부를 수행하고 그의 전신과 전화 발명에서 상당한 발전을 이룬 곳은 캐나다였습니다. 캐나다에서의 그의 시간은 그의 경력과 발명에 형성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수화어의 보존. 구두 의사소통과 연설에 집중했음에도 불구하고 벨은 수화를 옹호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개인들이 그것이 구어, 수화 또는 둘의 조합이든 간에 그들에게 가장 적합한 의사소통 방법을 선택하도록 허용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수화를 자연스럽고 표현적인 의사소통의 형태로 존중했습니다. 유산기관. 그의 공헌을 기리기 위해 몇몇 기관들과 랜드마크들은 알렉산더 그레이엄 벨의 이름을 따서 지어졌습니다. 벨 전화회사는 결국 세계에서 가장 큰 통신 회사 중 하나인 AT&T로 진화했습니다. 전화 산업과 관련된 회사들의 그룹인 벨 시스템은 또한 그의 이름을 따서 지어졌습니다. 게다가 다양한 과학 분야에서 선구적인 연구로 유명한 벨 연구소는 그의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적 비극. 벨은 그의 아이들 중 2명을 잃으면서 개인적인 비극에 직면했습니다. 그의 아들 에드워드와 로버트는 건강상의 합병증으로 어린 시절에 사망했습니다. 이러한 손실은 벨과 그의 가족에게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의 발명품, 과학 연구, 교육에 대한 헌신은 우리가 소통하고 기술 세계를 탐구하는 방식을 형성하면서 사회에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겼습니다. 타머스 왓슨과의 협회. 토마스 A. 왓슨은 벨의 전화 실험에서 없어서는 안 될 협력자였습니다. 숙련된 전기 디자이너이자 기계공인 왓슨은 전선을 통한 최초의 성공적인 음성 전달이 일어났을 때 벨을 위해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수화기를 통해 벨의 목소리를 듣고 대답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왓슨 씨, 이리 오세요. 당신을 보고 싶어요. 그 전화기 개발에 대한 왓슨의 기여는 상당했고, 그는 그들의 경력 내내 벨에 가까운 동료로 남아 있었습니다. 광전화와 무선 전송. 벨의 발명품인 포토폰은 빛의 빔으로 소리를 전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무선 통신 기술의 선구자 역할을 했습니다. 그것은 변조된 햇빛과 빛의 진동을 소리로 변환하는 수신기를 사용하여 소리의 전달을 시연했습니다. 비록 포토폰이 상업적인 성공을 거두지는 못했지만 그것은 미래의 무선 통신 기술 개발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항공운송. 비행에 대한 벨의 관심은 항공실험협회와의 그의 일 이상으로 확장되었습니다. 그는 수직 이착륙 VTOL 항공기에 대한 아이디어를 개념화했고, 사면체 날개를 가진 비행 기계를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을 탐구하기도 했습니다. 비록 이러한 개념들이 벨의 일생 동안 완전히 실현되지는 않았지만 그것들은 나중에 항공 분야에서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성역 생리학 연구. 벨은 음성이 어떻게 생성되는지 이해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성악 생리학에 대한 광범위한 연구를 수행했습니다. 그는 스펙트로그램과
성대의 움직임을 조사하는 기술을 사용하여 말을 하는 동안 인간의 성대를 시각화하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이 연구는 음성학과 언어 병리학 분야의 발전에 기여했습니다. 수중전화와 수중통신. 벨의 소리에 대한 매력은 수중 환경으로 확장되었습니다. 그는 수중에서 소리를 감지하고 전달하는 데 사용되는 장치인 최초의 실용적인 하이드로폰을 개발했습니다. 본 발명은 수중 음파 시스템 및 수중 통신 장치를 포함한 현대 수중 음향 기술의 기초를 다졌습니다. 내셔널 지오그래픽 소사이어티. 벨은 1888년 내셔널 지오그래픽 협회의 창립 멤버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는 1896년부터 1904년까지 회장을 지냈고 조직의 초기를 형성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벨의 NGS 참여는 탐험, 과학 연구, 지식의 보급에 대한 그의 열정을 반영했습니다. 녹음물 보존. 벨은 녹음 보존의 초기 옹호자였습니다. 축음기의 음성 녹음 외에도 그는 연설, 음악, 그리고 역사적인 목적을 위한 다른 소리들의 녹음을 장려했습니다. 그는 인간 문화와 역사의 다양한 측면을 기록하고 연구하는 수단으로서 오디오 레코드를 보존하는 것의 중요성을 예견했습니다. 이러한 매혹적인 사실들은 다양한 과학 분야에 대한 그의 참여와 통신, 항공, 그리고 과학 탐험의 영역에 대한 그의 비전적인 생각을 보여주면서 알렉산더 그레이엄 벨의 다양한 관심과 공헌을 더욱 강조합니다. 세계 기록. 통신 기술에서의 업적 외에도 벨은 그의 일생 동안 몇 개의 세계 기록을 세웠습니다. 1911년 64세의 나이로 그는 시속 71.3마일 114.7의 속도에 도달하면서 자신이 디자인한 항공기에서 가장 빠른 비행 세계 기록을 세웠습니다. 그는 또한 1919년에 그의 HD-4가 시속 70.86마일, 시속 114km에 도달하면서 수중익선이 기록한 가장 빠른 속도 기록을 세웠습니다. 정면체 연. 벨은 연과 연의 잠재적인 응용에 매료되었습니다. 그는 전통적인 평면 연 대신 삼각형 프레임을 사용한 사면체 연 디자인을 실험했습니다. 벨의 사면체 연은 더 무거운 짐을 나를 수 있었고 더 강한 바람에도 견딜 수 있었습니다. 그는 이 연들이 공중 정찰 플랫폼과 심지어 승객을 실어 나르는 운송수단을 포함하여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양의 발성. 소리와 성악 생리학에 대한 연구의 일환으로 벨은 데이지라는 양에게 마말라는 단어를 발성하도록 가르친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의 기술을 사용하여 그는 인간이 아닌 동물들이 인간과 같은 말소리를 낼 수 있도록 훈련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연설가와 대중연설가. 그의 주요 발명품들 전에 벨은 연설가로 일했고 연설과 연설에 대한 공개 강의를 했습니다. 그는 소통과 소리와 관련된 다양한 주제에 대한 연설과 시위를 하면서 광범위하게 여행했습니다. 대중연설가로서의 그의 기술과 대중을 교육하는 그의 열정은 그의 발명품에 대한 지지를 얻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메이벌 가드너 허버드와의 연관. 벨의 아내 메이블 가디너 허버드는 그의 삶과 일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녀는 벨의 아버지의 청각장애 학생이었고 그들은 1877년에 결혼했습니다. 메이벌은 벨을 감정적으로 지원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경력과 사업 벤처를 관리하는 것을 도왔습니다. 그녀는 심지어 여성들의 전화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일하는 벨 전화 회사의 여성 협회의 초대 회장을 역임하기도 했습니다. 복수 특허 알렉산더 그레이엄 벨은 그의 발명품과 혁신으로 총 18개 이상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이 특허들은 전화, 축음기, 포토폰, 하이드로포일 등을 포함한 광범위한 영역을 포괄했습니다. 그의 발명 정신과 새로운 아이디어의 지속적인 추구는 다양한 범위의 특허 기술을 만들었습니다. 명예학위. 벨은 하버드 대학, 에든버러 대학, 그리고 옥스포드 대학을 포함한 많은 명문 대학에서 명예학위를 받았습니다.
이 학위들은 통신, 과학, 그리고 공학 분야에 대한 그의 중요한 공헌을 인정했습니다. 이러한 추가적인 사실들은 알렉산더 그레이엄 벨의 놀라운 삶과 업적에 대한 더 깊은 조사를 제공하며 학계와 과학계 내에서 그의 다면적인 관심, 혁신, 그리고 인정을 강조합니다. 조지 워싱턴의 목소리 보존. 벨은 전 미국 대통령 조지 워싱턴의 목소리를 보존하기 위한 야심찬 프로젝트에 착수했습니다. 1881년 그는 워싱턴의 머리카락 한 올을 얻었고 대통령의 목소리를 재생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려고 시도했습니다. 불행하게도 그 당시의 기술은 소리를 정확하게 포착하고 재현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 프로젝트는 실패했습니다. 가디너 그린 허버드와의 협회. 벨의 장인인 가디너 그린 허버드는 그의 삶과 경력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변호사이자 사업가인 허버드는 벨의 실험에 재정적인 지원을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사업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허버드의 지원과 지도는 벨의 성공과 벨 전화 회사의 설립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하이드로포일 유산. 수중익선을 이용한 벨의 실험은 해군 공학 분야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의 수중익선 디자인과 혁신은 수중익선 기술의 후속 발전에 영향을 미쳤고 해군 선박 고속 페리 그리고 레크리에이션 수상기의 발전으로 이어졌습니다. 가필드 대통령을 위한 금속 탐지기 구성. 제임스 A 대통령의 암살 이후 1881년 가필드는 가필드의 몸에 박힌 총알을 찾기 위해 금속 탐지기를 만들었습니다. 비록 그 장치는 총알을 찾는 데 성공하지 못했지만 긴급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술을 사용하는 벨의 독창성과 헌신을 보여주었습니다. 교육자 및 인플루언서자. 그의 발명품들 외에도 벨은 의사소통 분야에서 저명한 교육자이자 인플루언서였습니다. 그는 과학 저널 사이언스를 설립하고 1880년부터 1882년까지 편집자로 일했으며 그곳에서 그는 수많은 과학 기사를 출판하고 지식의 보급에 기여했습니다. 벨의 강의와 글은 미래의 발명가와 과학자들에게 깊은 영향을 끼쳐 세대의 혁신가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마지막 단어. 알렉산더 그레이엄 벨의 마지막 말은 1922년 8월 2일 그가 세상을 떠났을 때 그의 아내 메이블에 의해 기록되었습니다. 그녀는 그가 세상을 떠나고 싶지 않다는 그의 마음을 표현하면서 아니, 나를 떠나지 마. 라고 속삭인 것에 주목했습니다. 이러한 추가적인 사실들은 알렉산더 그레이엄 벨의 다양한 범위의 관심, 그의 발명품을 넘어선 그의 영향, 그리고 그의 삶과 경력을 특징지은 개인적인 순간들을 더욱 밝혀주었습니다. 스피치와 사운드에 대한 초기 관심. 벨의 언어와 소리에 대한 매력은 어린 나이에 시작되었습니다. 어렸을 때 그는 가정용 물건으로 말하는 기계를 만드는 것을 포함하여 소리를 조작하는 다양한 방법을 실험했습니다. 이러한 초기의 관심은 그의 향후 통신 기술 연구의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항공실험협회 AA. 벨은 1907년 글렌 커티스와 토마스 셀프리지를 포함한 동료 항공 애호가 그룹과 함께 항공실험협회를 공동 설립했습니다. 그 협회는 공동 연구와 실험을 통해 항공 분야를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AA는 1909년 캐나다에서 최초로 조종 동력 비행을 한 실버 다트를 포함하여 몇 가지 혁신적인 항공기를 생산했습니다. 사회 두루마리 보존. 벨은 20세기 중반에 발견된 고대 유대 문헌 모음인 사회, 문서의 보존에 역할을 했습니다. 그 두루마리들이 분석을 위해 처음 미국으로 왔을 때 벨은 학자들이 그것들을 사진으로 찍고 연구할 수 있도록 재정적인 지원을 제공했고 이 역사적으로 중요한 원고들의 보존과 접근성에 기여했습니다. 청각장애인을 위한 음성치료. 벨의 연구는 의사소통 장치를 발명하는 것 이상으로 확장되었습니다. 그는 또한 언어와 청각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위한 기술과 도구를 개발했습니다. 그는 청각 장애인들이 말하는 소리를 시각적으로 표현함으로써 말하는 것을 배우는 것을 돕는 보이는 말, 기계와 같은 장치를 만들었습니다. 혁신적인 교육 접근법.
교육에 대한 벨의 관심은 그가 혁신적인 교수법을 개발하도록 이끌었습니다. 그는 교육 과정에서 호기심, 탐구, 그리고 실험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실용적이고 직접적인 학습 경험을 옹호했습니다. 그는 교육이 개별화되고 각 학생들의 필요와 관심사에 맞춰져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태양열 발전 옹호. 벨은 재생 가능한 에너지원, 특히 태양열 에너지의 옹호자였습니다. 19세기 후반에 그는 햇빛이 인류를 위한 중요한 에너지원이 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그는 심지어 태양 에너지를 이용하는 그의 미래 지향적인 비전을 보여주면서 태양 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해 햇빛을 사용하는 광전화 수신기라고 불리는 장치를 설계하고 만들었습니다. 국립과학원 명예회원 자격. 과학과 의사소통에 대한 그의 중요한 공헌을 인정받아 벨은 1898년 국립과학 아카데미의 명예회원 자격을 받았습니다. 이 명성 있는 명예는 그 시대의 선도적인 과학자들 사이에서 그의 지위를 강조했고 그의 연구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추가적인 사실은 알렉산더 그레이엄 벨의 광범위한 관심, 인도주의적 노력, 교육, 항공 및 과학에 대한 기여에 대한 추가적인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헬렌 켈러와의 개인적인 연결. 벨은 청각 장애인을 위한 유명한 옹호자인 헬렌 켈러와 개인적인 관계를 맺었습니다. 벨은 켈러의 교육과 의사소통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는 심지어 그녀가 퍼컨즈 스쿨 포 더 블라인드에 다닐 수 있도록 자금을 확보하는 것을 도왔고 앤 설리번을 그녀의 선생님으로 추천했습니다. 벨과 켈러는 평생 우정을 유지했습니다. 초기 금속 탐지기 구성. 벨은 전화기 작업 외에도 초기 버전의 금속 탐지기를 발명했습니다. 제임스 A 대통령의 암살에 영감을 받았습니다. 가필드, 그는 인체 내부의 금속 물체를 찾을 수 있는 유도, 균형이라고 불리는 장치를 개발했습니다. 비록 가필드 대통령을 구하는 데 성공하지는 못했지만 이 발명품은 금속 탐지 기술의 발전에 중요한 단계를 기록했습니다. 볼타 연구소 설립. 그의 사촌 치체스터 어와 함께 벨과 찰스 섬너 테이너는 워싱턴 D.C.의 볼타 연구소를 설립했습니다. 그 실험실은 전신, 음향학, 그리고 음운학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의 과학적 연구와 실험에 전념했습니다. 그곳은 발명가들과 과학자들의 중심지가 되었고 많은 중요한 발명과 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청독의 개발. 벨과 그의 볼타 연구소 동료들은 청각 민감도를 측정하는 데 사용되는 장치인 청각계를 발명했습니다. 청력계는 청력 평가에 혁명을 일으켰고 청각장애에 대한 보다 정확한 진단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그것은 오늘날 청각학에서 여전히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항공학에 대한 기여. 항공학에 대한 벨의 관심은 항공실험협회와의 관계를 넘어갔습니다. 그는 항공공학과 추진 시스템에 대한 광범위한 연구를 수행했습니다. 그는 연해 개발과 날개 구조에 대한 실험을 포함하여 그 분야에 중요한 기여를 했습니다. 다른 동물의 발성. 양에게 발성을 가르치는 것 외에도 벨은 다른 동물들에게 사람의 말을 흉내내는 것을 가르치는 실험을 했습니다. 그는 동클라는 이름의 당나귀와 이트루블라는 이름의 개를 포함한 다양한 동물들과 함께 일했고 그들이 알아볼 수 있는 말소리를 낼 수 있도록 훈련시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뉴욕 세계 박람회 타임캡슐. 1939년 타임캡슐은 6939년에 개장하기로 의도된 뉴욕 세계 박람회에 묻혔습니다. 벨은 타임캡슐에 기여한 사람들 중 한 명이었고 그는 그 안에 놓인 메시지를 녹음했습니다. 타임캡슐에는 인류 문명의 다양한 측면을 보여주는 다양한 유물과 기록이 들어있었습니다. 이러한 추가적인 사실은 알렉산더 그레이엄 벨의 다양한 관심사, 전화를 넘어 과학 분야에 대한 그의 기여, 그리고 영향력 있는 인물과 프로젝트에 대한 그의 관여에 대한 추가적인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그렇고 말고 여기 알렉산더 그레이엄 벨에 대한 더 흥미로운 사실들이 있습니다. 유전학 연구와 우생학. 그의 삶이 끝날 무렵 벨은 유전학 연구와 우생학, 즉 인간 집단의 유전적 질을 향상시키는 연구에 관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청각장애와 다른 장애들이 선택적인 번식을 통해 제거될 수 있다고 믿었고
청각장애인들 사이의 결혼을 방해하는 것과 같은 조치들을 옹호했습니다. 그의 의도는 장애인들의 삶을 개선하려는 열망에 뿌리를 두고 있지만 우생학에 대한 그의 견해는 현재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프폰의 발명, 전화기 작업 외에도 벨은 녹음 기술에 상당한 기여를 했습니다. 그의 사촌 치체스터 어와 함께 그는 축음기의 개선된 버전인 그라포폰을 개발했습니다. 그라포폰은 소리를 녹음하고 재생하기 위해 왁스 코팅된 실린더를 사용하여 이전 장치에 비해 더 높은 음질과 더 긴 재생 시간을 제공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음성을 가르치다. 벨은 청각장애인들과 언어장애인들이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키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하는 비저벌 스피치라고 불리는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비저벌 스피치는 음성을 표현하기 위해 일련의 기호를 사용하여 사람들이 시각적으로 분석하고 말하는 단어를 재생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벨은 교수와 치료 시간에 비저벌 스피치를 광범위하게 사용했습니다. 스미소니언 협회와의 협회. 벨은 워싱턴 D.C.에 있는 스미스소니언 협회와 오랜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그는 1898년부터 1922년 사망할 때까지 스미스소니언의 섭정으로 일했습니다. 그의 재임 기간 동안 그는 현재 미국 역사 국립박물관으로 알려진 통신 연구를 위한 스미스소니언의 첫 번째 전용 건물의 건설을 감독하는 것을 포함하여 그 기관에 귀중한 공헌을 했습니다. 수력 발전. 벨은 수력 발전의 초기 제안자였으며 수력 발전의 재생 가능한 에너지원으로서의 잠재력을 인정했습니다. 그는 실험을 수행했고 수력 터빈 개발에 상당한 기여를 했습니다. 그의 연구는 수력 발전을 위한 기반을 닦았고 전 세계 수력 발전 시스템의 성장에 기여했습니다. 알렉산더 멜빌 벨과의 협회. 엘러그젠더 그레이엄 벨의 아버지인 엘러그젠더 멜빌 벨은 유명한 연설가이자 연설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는 가시적인 음성이라고 불리는 시스템을 개발했고 이것은 그의 아들의 일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알렉산더 멜빌 벨의 전문 지식과 교수법은 알렉산더 그레이엄 벨의 언어와 의사소통에 대한 관심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유산과 인정. 통신기술과 다른 분야에 대한 알렉산더 그레이엄 벨의 공헌은 널리 인정받고 기념되어 왔습니다. 그는 볼타상, 프랑스 레지옹 도네르 훈장, 그리고 국립발명가 명예의 전당으로의 헌액을 포함하여 그의 일생 동안 수많은 명예와 상을 받았습니다. 그의 이름은 통신기술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한 벨 연구소와 벨 시스템과 같은 기관을 통해 영구적으로 유지됩니다. 이러한 추가적인 사실들은 알렉산더 그레이엄 벨의 다양한 분야에 대한 관여, 그의 일에 대한 그의 가족의 영향, 그리고 그의 일생을 넘어선 그의 발명과 아이디어의 영향을 더욱 밝혀주었습니다. 헬렌 벨과의 연관. 1923년 그의 첫 번째 부인 메이블 가디너 허버드가 죽은 후 벨은 1924년 그의 전 조수 메이블 그로스배너와 결혼했습니다. 메이블 그로스배너는 그의 가까운 친구인 길버트 호비 그로스배너 내셔널 지오그래픽 협회 회장과 엘시 메이 벨 그로스배너 벨의 사촌의 딸이었습니다. 그들의 결혼은 벨 가문과 그로스배너 가문 사이의 유대를 더욱 강화시켰습니다. 초기 금속 탐지기 구성. 벨은 전화기 작업 외에도 초기 버전의 금속 탐지기를 발명했습니다. 제임스 A 대통령의 암살에 영감을 받았습니다. 가필드, 그는 인체 내부의 금속 물체를 찾을 수 있는 유도 균형이라고 불리는 장치를 개발했습니다. 비록 가필드 대통령을 구하는 데 성공하지는 못했지만 이 발명품은 금속 탐지 기술의 발전의 중요한 단계를 기록했습니다. 볼타 연구소 설립. 그의 사촌 치체스터 어와 함께 벨과 찰스 섬너 테이너는 워싱턴 D.C.의 볼타 연구소를 설립했습니다. 그 실험실은 전신, 음향학,
그리고 의문학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의 과학적 연구와 실험에 전념했습니다. 그곳은 발명가들과 과학자들의 중심지가 되었고 많은 중요한 발명과 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청독의 개발. 벨과 그의 볼타 연구소 동료들은 청각 민감도를 측정하는 데 사용되는 장치인 청각계를 발명했습니다. 청력계는 청력 평가에 혁명을 일으켰고 청각장애에 대한 보다 정확한 진단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그것은 오늘날 청각학에서 여전히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항공학에 대한 기여. 항공학에 대한 벨의 관심은 항공실험협회와의 관계를 넘어갔습니다. 그는 항공공학과 추진 시스템에 대한 광범위한 연구를 수행했습니다. 그는 연해 개발과 날개 구조에 대한 실험을 포함하여 그 분야에 중요한 기여를 했습니다. 다른 동물의 발성. 양에게 발성을 가르치는 것 외에도 벨은 다른 동물들에게 사람의 말을 흉내내는 것을 가르치는 실험을 했습니다. 그는 동크라는 이름의 당나귀와 트루블라는 이름의 개를 포함한 다양한 동물들과 함께 일했고 그들이 알아볼 수 있는 말소리를 낼 수 있도록 훈련시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뉴욕 세계 박람회 타임캡슐. 1939년 타임캡슐은 6939년에 개장하기로 의도된 뉴욕 세계 박람회에 묻혔습니다. 벨은 타임캡슐에 기여한 사람들 중 한 명이었고 그는 그 안에 놓인 메시지를 녹음했습니다. 타임캡슐에는 인류 문명의 다양한 측면을 보여주는 다양한 유물과 기록이 들어있었습니다. 이러한 추가적인 사실은 알렉산더 그레이엄 벨의 다양한 관심사, 전화를 넘어 과학 분야에 대한 그의 기여, 그리고 영향력 있는 인물과 프로젝트에 대한 그의 관여에 대한 추가적인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그렇고 말고 여기 알렉산더 그레이엄 벨에 대한 더 흥미로운 사실들이 있습니다. 유전학 연구와 우생학. 그의 삶이 끝날 무렵 벨은 유전학 연구와 우생학, 즉 인간 집단의 유전적 질을 향상시키는 연구에 관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청각장애와 다른 장애들이 선택적인 번식을 통해 제거될 수 있다고 믿었고 청각장애인들 사이의 결혼을 방해하는 것과 같은 조치들을 옹호했습니다. 그의 의도는 장애인들의 삶을 개선하려는 열망에 뿌리를 두고 있지만 우생학에 대한 그의 견해는 현재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프폰의 발명. 전화기 작업 외에도 벨은 녹음 기술에 상당한 기여를 했습니다. 그의 사촌 치체스터어와 함께 그는 축음기의 개선된 버전인 그라포폰을 개발했습니다. 그라포폰은 소리를 녹음하고 재생하기 위해 왁스 코팅된 실린더를 사용하여 이전 장치에 비해 더 높은 음질과 더 긴 재생 시간을 제공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음성을 가르치다. 벨은 청각장애인들과 언어장애인들이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키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하는 비저벌 스피치라고 불리는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비저벌 스피치는 음성을 표현하기 위해 일련의 기호를 사용하여 사람들이 시각적으로 분석하고 말하는 단어를 재생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벨은 교수와 치료 시간에 비저벌 스피치를 광범위하게 사용했습니다. 스미소니언 협회와의 협회. 벨은 워싱턴 D.C.에 있는 스미스소니언 협회와 오랜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그는 1898년부터 1922년 사망할 때까지 스미스소니언의 섭정으로 일했습니다. 그의 재임 기간 동안 그는 현재 미국 역사국립박물관으로 알려진 통신 연구를 위한 스미스소니언의 첫 번째 전용 건물의 건설을 감독하는 것을 포함하여 그 기관에 귀중한 공헌을 했습니다. 수력 발전. 벨은 수력 발전의 초기 제안자였으며 수력 발전의 재생 가능한 에너지원으로서의 잠재력을 인정했습니다. 그는 실험을 수행했고 수력 터빈 개발에 상당한 기여를 했습니다. 그의 연구는 수력 발전을 위한 기반을 닦았고 전 세계 수력 발전 시스템의 성장에 기여했습니다.
알렉산더 멜빌 벨과의 협회. 알렉산드 그레이엄 벨의 아버지인 알렉산드 멜빌 벨은 유명한 연설가이자 연설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는 가시적인 음성이라고 불리는 시스템을 개발했고 이것은 그의 아들의 일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알렉산더 멜빌 벨의 전문 지식과 교수법은 알렉산더 그레이엄 벨의 언어와 의사소통에 대한 관심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유산과 인정, 통신 기술과 다른 분야에 대한 알렉산더 그레이엄 벨의 공헌은 널리 인정받고 기념되어 왔습니다. 그는 볼타상, 프랑스 레지옹 도네르 훈장, 그리고 국립발명가 명예의 전당으로의 헌액을 포함하여 그의 일생 동안 수많은 명예와 상을 받았습니다. 그의 이름은 통신기술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한 벨 연구소와 벨 시스템과 같은 기관을 통해 영구적으로 유지됩니다. 이러한 추가적인 사실들은 알렉산더 그레이엄 벨의 다양한 분야에 대한 관여, 그의 일에 대한 그의 가족의 영향, 그리고 그의 일생을 넘어선 그의 발명과 아이디어의 영향을 더욱 밝혀주었습니다. 헬렌 벨과의 연관. 1923년 그의 첫 번째 부인 메이블 가디너 허버드가 죽은 후 벨은 1924년 그의 전 조수 메이블 그로스배너와 결혼했습니다. 메이블 그로스배너는 그의 가까운 친구인 길버트 호비 그로스배너 내셔널 지오그래픽 협회 회장과 엘시 메이 벨 그로스배너 벨의 사촌의 딸이었습니다. 그들의 결혼은 벨 가문과 그로스배너 가문 사이의 유대를 더욱 강화시켰습니다. 날아다니는 기계. 벨은 비행에 매료되었고 비행기의 개념을 실험했습니다. 그는 안정적인 구조를 만들기 위해 연결된 여러 개의 삼각형 프레임을 사용한 사면체 연을 포함하여 다양한 시제품을 설계하고 테스트했습니다. 비록 그의 비행기 디자인은 성공적이지 못했지만 그것들은 공기역학을 이해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박애주의의 유산. 벨은 헌신적인 자선가였고 그의 재산의 상당 부분을 다양한 목적으로 기부했습니다. 그는 교육기관, 의학 연구 및 과학기술의 발전을 촉진하는 이니셔티브를 지원했습니다. 그를 기리기 위해 설립된 청각장애인 및 청각장애인을 위한 알렉산더 그레이엄 벨 협회는 청각장애인들을 위한 지원과 자원을 계속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중 연설 및 강의. 벨은 숙련된 웅변가였고 그의 일생 동안 수많은 대중 연설과 강연을 했습니다. 그는 의사소통, 과학적 발전, 그리고 사회에서의 기술의 역할을 포함한 다양한 주제에 대한 그의 지식과 아이디어를 공유하면서 청중들을 매료시키고 사로잡는 재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발명품. 벨의 마지막 발명품 중 하나는 오디오 포노그래프라고 불리는 장치였는데 이것은 언어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돕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오디오폰 그래프는 음성 진동을 사용하여 음성 패턴을 시각적으로 표현하여 음성 치료 및 분석을 위한 도구를 제공했습니다. 이러한 추가적인 사실들은 알렉산더 그레이엄 벨의 관심, 과학 연구와 교육에 대한 그의 영향, 그리고 자선 사업에 대한 그의 헌신을 강조합니다. 그들은 그의 광범위한 추구와 다양한 분야에서 그의 작품의 지속적인 영향력을 보여줍니다. 호흡기. 벨은 이진공 재킷 또는 호흡기라고 불리는 호흡 장치를 발명했습니다. 이 장치는 가슴 주위에 착용하는 재킷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이 재킷은 압력을 가하고 호흡을 돕기 위해 진공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주로 호흡기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세계 기록. 벨은 여러 개의 세계 기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1911년 그는 수중익선인 HD4가 물 위에서 시속 61.5마일 시속 98.9km의 속도를 달성했을 때 가장 빠른 육상 차량으로 세계 기록을 세웠습니다. 게다가 그는 1915년에 장거리 전화를 걸어 기네스 세계 기록을 보유했습니다.
뉴욕에서 온 벨은 샌프란시스코에서 그의 조수인 토마스 왓슨과 3,400마일 5,500km의 거리를 두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헬렌 켈러의 교육과의 연관. 벨은 헬렌 켈러의 교육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는 켈러와 그녀의 선생님인 앤 설리번과 긴밀히 협력하여 켈러에게 말하는 법을 가르치는 방법을 개발하는 것을 도왔습니다. 벨은 언어와 의사소통 기술을 습득하는 켈러의 발전을 그의 가장 위대한 업적 중 하나로 생각했습니다. 하이드로포일 혁신. 수중익에 대한 벨의 관심은 그가 그 분야에서 다양한 혁신을 개발하도록 이끌었습니다. 그는 수중익선 디자인을 개선하는 일을 했고, 물 위에서 효율성과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모양과 구조를 실험했습니다. 수중익 기술의 그의 발전은 그 분야의 후속 발전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청각장애인들에게 시각적인 연설을 가르치는 것. 청각장애인 사회와 함께 한 벨의 일은 그가 개발한 비저벌 스피치라고 불리는 시스템을 그들에게 가르치는 것을 포함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청각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시각적으로 언어를 이해하고 재생산할 수 있도록 다양한 언어의 소리를 표현하기 위해 일련의 기호를 사용했습니다. 탄환을 찾는 금속 탐지기. 주목할 만한 사건에서 벨은 미국 대통령 제임스 어의 가슴에 박힌 총알을 찾기 위해 그가 개발한 금속 탐지기를 사용했습니다. 가필드는 1881년에 총에 맞은 후에 비록 총알을 찾아 제거하려는 시도는 실패했고 가필드는 결국 부상으로 쓰러졌지만 벨의 금속 탐지기 사용은 의료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장치의 잠재력을 보여주었습니다. 토마스 에디슨에 대한 영향. 알렉산더 그레이엄 벨과 토마스 에디슨은 둘 다 그들 시대의 저명한 발명가들이었고 그들은 서로의 작품을 존중했습니다. 그들은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다양한 프로젝트에 대해 논의하면서 종종 연락하고 협력했습니다. 그러나 전기 시스템에서 교류 AC 대 직류 DC를 사용하는 것과 같은 특정 주제에 대해서도 서로 다른 견해를 보였습니다. 이러한 추가적인 사실들은 알렉산더 그레이엄 벨의 발명품, 통신을 넘어선 분야에 대한 그의 영향, 그리고 주목할 만한 인물들과 사건들과의 연관성을 더욱 밝혀주었습니다. 그것들은 그의 다양한 관심사와 과학적 발전과 혁신에 대한 그의 지속적인 추구를 보여줍니다. 양의 번식 보존. 벨은 농업에 강한 관심을 가졌고 양의 번식을 보존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는 캐나다 노바스코샤의 비에 있는 자신의 사유지에 양떼를 세우고 양털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선택적인 번식 기술을 시행했습니다. 초기 항공에 대한 참여. 벨은 항공에 매료되었고 글렌 H. 커티스를 포함한 항공 선구자들에게 재정적인 지원을 제공했습니다. 그는 연구와 실험을 통해 항공 분야를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단체인 항공실험협회의 회원으로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태양 증류. 벨은 물을 정화하기 위해 햇빛을 사용하는 과정인 태양 증류에 대한 실험을 수행했습니다. 그는 이 방법이 건조한 지역에서 깨끗한 식수를 제공하는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벨의 태양열 증류에 대한 연구와 혁신은 태양 에너지 기술의 발전에 기여했습니다. 명예학위. 벨은 과학과 발명에 대한 그의 공헌을 인정받아 전 세계의 유명 대학들로부터 수많은 명예학위를 받았습니다. 그에게 명예학위를 수여한 기관들 중에는 하버드 대학, 옥스포드 대학, 그리고 에든버러 대학이 있습니다. 발명가를 위한 조언. 벨은 지적재산권 보호에 대한 강력한 옹호자였으며 자신의 지식을 동료 발명가들과 공유하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는 종종 발명가 지망생들에게 조언과 지도를 제공했고 그들이 아이디어를 문서화하고 특허를 통해 발명품을 보호하도록 격려했습니다. 청각장애인들에게 피아노 치기. 언어와 의사소통에서의 그의 일 외에도 벨은 청각장애인들에게 피아노를 가르쳤습니다. 그는 그들이 음악을 경험하고 즐길 수 있도록 하면서 진동을 감지하고 음악 표기법을 따르도록 하는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타임캡슐. 1914년 벨은 타임캡슐을 보스턴 대학의 과학관의 초석에 놓았습니다. 타임캡슐에는 사진, 문서, 그리고
그가 직접 쓴 노트를 포함한 다양한 물건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 캡슐은 한 세기 후인 2014년에 열렸고 벨의 삶과 그 시대의 역사적 맥락에 대한 통찰력을 드러냈습니다. 이러한 추가적인 사실은 알렉산드 그레이엄 벨의 다양한 관심사, 통신을 넘어 다양한 분야에 대한 그의 관여, 지적재산권 보호 및 지식 공유에 대한 그의 옹호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합니다. 그들은 농업, 항공, 태양에너지에 대한 그의 기여와 발명가 및 혁신가, 지망생들과의 상호작용을 강조합니다. 그의 어머니와 아내의 영향. 벨의 어머니 일라이저 그레이스 시먼즈 벨과 그의 아내 메이벌 가드너 허버드 벨은 둘 다 그의 삶과 일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일라이저 벨은 피아니스트이자 초기 청각 장애인 교육 옹호자였고 반면에 벨과 결혼한 후 청각 장애인이 된 메이벌 벨은 청각 장애인 커뮤니티를 위한 의사소통을 개선하기 위한 그의 지속적인 헌신에 영감을 주었습니다. 몬테소리 방법과의 연관성. 벨은 자기 주도적 학습과 실제 경험을 강조하는 마리아 몬테소리의 교육 방법의 지지자였습니다. 그는 몬테소리와 서신을 주고받았고 특히 청각 장애가 있는 아이들을 교육하는데 그녀의 교육 원칙의 사용을 장려했습니다. 벨의 가족 유산. 알렉산더 그레이엄 벨은 발명가들과 교육자들의 풍부한 유산을 가진 집안 출신입니다. 그의 아버지 알렉산더 멜빌 벨은 유명한 웅변 선생님이자 가시와 음성 시스템의 발명가였습니다. 그의 할아버지 알렉산더 벨은 발성과 언어 교정 교수였습니다. 스피치 수정 및 발언. 그의 아버지의 업적을 바탕으로 벨은 언어 교정과 발성 연구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는 명확하고 효율적인 의사소통이 필수적이라고 믿었고 연설의 명료성과 명료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기술을 연구했습니다. 볼타 연구소. 전화에 대한 그의 작업 외에도 벨은 워싱턴 D.C.의 볼타 연구소를 공동 설립했습니다. 그 실험실은 녹음, 음성 분석, 그리고 축음기와 같은 장치의 개발을 포함한 다양한 과학적인 연구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항공 혁신과의 연관성. 벨은 여러 항공 프로젝트에 참여했고 라이트 형제를 포함한 항공 개척자들과 협력했습니다. 그는 그들의 실험에 지도와 재정적 지원을 제공했고 항공 기술의 초기 발전을 형성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벨 전화회사의 유산. 엘러그젠더 그레이엄 벨과 그의 동료들에 의해 설립된 벨 텔레폰 컴퍼니는 주요 통신 회사가 되었고 미국 전화 및 전신 회사 AT&T의 선구자가 되었습니다. 이 회사는 미국에서 전화 서비스의 초기 확장과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러한 추가적인 사실들은 알렉산더 그레이엄 벨의 개인적인 삶, 그의 가족의 기여, 교육 방법에 대한 그의 지지, 연설 수정에 대한 그의 헌신, 그리고 항공과 통신에 대한 그의 참여에 대한 추가적인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그들은 그의 작품의 다면적인 성격과 다양한 분야에 그가 미친 지속적인 영향을 보여줍니다. 항공실험협회. 벨은 1907년에 연구와 실험을 통해 항공을 발전시키는데 헌신하는 단체인 항공실험협회 AEA를 공동 설립했습니다. 글렌 H. 커티스와 프레드릭 W. 볼드원을 포함한 다른 주목할 만한 발명가와 비행사들과 함께 벨은 혁신적인 항공기 설계와 기술 개발에 기여했습니다. HD4 수중익선에 대한 벨의 매력은 여러 속도 기록을 세운 수중익선인 HD4의 탄생으로 이어졌습니다. 1919년 HD4는 물 위에서 시속 70.86마일 즉 시속 114.04의 최고 속도에 도달하여 이전 기록을 깨고 수중익 기술의 잠재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소리와 의사소통에 대한 초기 관심. 벨의 소리와 의사소통에 대한 관심은 어린 나이에 시작되었습니다. 그와 그의 형제 멜빌은 인간의 말을 흉내낼 수 있는 멜로디온이라고 불리는 장치를 만들었습니다. 소리를 전달하는 것에 대한 초기의 매력은
전화기를 포함한 그의 후기 발명품들의 기초를 닦았습니다. 보스턴 대학 교수 벨은 1873년부터 1877년까지 보스턴 대학교에서 성학 생리학과 발성 교수로 재직했습니다. 그는 언어에 대한 연구를 수행했고 연설을 강의했으며 청각 장애가 있는 학생들과 함께 일했습니다. 그의 교수 경험은 청각 장애인들의 의사소통을 향상시키는 방법을 개발하는 것에 대한 그의 관심을 더욱 부채질했습니다. 정면체 연 벨은 비행의 개념에 매료되었고 다양한 항공기 디자인을 실험했습니다. 그는 안정적인 구조를 형성하기 위해 연결된 여러 개의 삼각형 프레임을 특징으로 하는 삼연체 연을 개발했습니다. 이 연들은 공중에서 안정성과 통제력을 보여주었고 이후 항공의 발전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전국지리학회 명예회장 창립 멤버일 뿐만 아니라 벨은 1896년부터 1922년 사망할 때까지 내셔널 지오그래픽 소사이어티의 명예회장을 역임했습니다. 그는 사회의 범위를 넓히고 지리적 탐험과 과학적 지식을 증진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벨 연구소의 유산. 미국 전화 및 전신 회사 AT&T에 의해 설립된 벨 전화 연구소는 나중에 벨 연구소로 알려졌으며 획기적인 연구와 발명으로 유명해졌습니다. 트랜지스터, 레이저 및 UNIX 운영 체제의 개발과 같은 중요한 발전이 이루어진 것은 벨 연구소였습니다. 이러한 추가적인 사실들은 항공에 대한 알렉산더 그레이엄 벨의 기여, 소리와 의사소통에 대한 그의 초기 관심, 그의 교사 경력, 그리고 보스턴 대학과 내셔널 지오그래픽 소사이어티와 같은 기관에 대한 그의 참여에 대한 추가적인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포토폰. 전화기에 대한 그의 작업과 함께 벨은 빛의 빔으로 소리를 전달하는 장치인 포토폰을 발명했습니다. 그 포토폰은 수신기의 햇빛을 반사하기 위해 진동 거울을 사용했고 멀리서 소리를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벨은 포토폰을 그의 가장 중요한 발명품 중 하나로 생각했습니다. 청각장애인 교육에 대한 초기 관심. 점차 청력을 잃은 벨의 어머니는 청각장애인 교육에 대한 그의 평생의 관심에 영감을 주었습니다. 그는 청각장애인들과 광범위하게 일했고 청각 민감도를 측정하는 데 사용되는 도구인 청각계의 개발을 포함하여 그들의 의사소통을 개선하기 위한 혁신적인 방법과 장치를 개발했습니다. 하이드롬. 유체역학에 대한 벨의 관심은 그가 유체역학이라고 불리는 장치를 실험하도록 이끌었습니다. 그것은 물 제트 추진으로 추진되도록 설계된 수상 우주선이었고 그것은 현대 제트 보트와 해양 추진 시스템의 선구자 역할을 했습니다. 타머스 와천과의 공동 작업. 토마스 왓슨은 벨의 작업과 전화기의 개발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벨의 조수이자 나중에 사업 파트너로서 왓슨은 벨이 처음으로 성공적인 전화 전송을 했을 때 왓슨 씨 이리 오세요. 당신을 보고 싶어요. 라고 말하는 유명한 순간에 참석했습니다. 왓슨과 벨은 평생의 친구이자 협력자로 남았습니다. 시카고에 위치한 알렉산더 그레이엄 벨 학교는 청각 장애인 교육에 대한 벨의 공헌을 기리기 위해 이름 지어졌습니다. 이 학교는 청각 장애가 있는 학생들을 위한 전문 교육과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역사적 인물의 기록. 벨은 녹음과 보존에 대한 초기 실험을 수행했습니다. 1881년에 그는 벤자민 해리슨 대통령, 헬렌 켈러, 그리고 그 자신의 목소리와 같은 저명한 인물들의 목소리를 포착하기 위해 새로 발명된 그의 축음기를 사용하여 가장 초기에 알려진 오디오 녹음을 만들었습니다. 여성 교육에 대한 믿음. 벨은 여성을 위한 교육의 중요성을 강하게 믿었고 고등 교육에 대한 그들의 접근을 촉진하기 위한 계획을 지지했습니다. 그는 미국에서 여성을 입학시키는 최초의 로스쿨 중 하나가 된 보스턴 대학교 로스쿨의 수탁자로 근무했습니다. 이러한 추가적인 사실들은 알렉산더 그레이엄 벨의 발명품, 청각 장애인 교육에 대한 그의 헌신, 토마스 왓슨과 같은 개인들과의 협력, 유체역학에 대한 그의 관심, 그리고 여성 교육에 대한 그의 지지에 대한 추가적인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그들은 다양한 분야에 대한 그의 기여와 과학적 진보와 사회적 원인에 대한 그의 헌신을 강조합니다. 지금까지 그레이엄 벨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